안녕하세요. 이공계대학원생 스마티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연구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학에 따라 요구하는 연구계획서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계획서의 경우 명확하게 제시된 표본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주시고 단순히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들이 지원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지원자에 대한 지식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전공 지식에 대한 검증과 연구 지식 및 경험에 대한 검증이죠. 먼저 전공 지식에 대한 검증의 경우 지원자의 학점 그리고 과목 이수표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검증은 면접에서 교수님들의 질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연구 지식에 대한 검증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구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 분야에서 현재까지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진행된 연구의 한계가 무엇인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연구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구계획서를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부 수업 때 배워왔던 수동적인 학습과는 달리 연구계획서를 쓰는 과정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고 능동적으로 본인만의 연구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연구계획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컨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 전에 컨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면접 이후에 연구계획서를 보시고 교수님께서 지원자의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지원자 연구계획서를 읽어보시고 교수님의 연구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수님께서 지원자에게 메일을 보내 세부사항을 물어보시고 함께 연구하기를 제안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계획서에서 여러분들만의 연구 분야는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도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 분야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연구계획서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길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의 연구계획서를 전부 읽고 확인하시지는 못하십니다. 컨택이 이루어졌거나 면접 때 눈에 띄었던 학생들 연구계획서만 확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입학하시고 지도교수님이 정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도교수님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연구계획서를 확인하시고 연구계획서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제안해 주십니다. 이때 연구계획서의 연구 분야를 확고하게 밝히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연구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의외로 이 답은 간단합니다. 연구계획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과까지 나온 해당 분야의 논문들을 보면 연구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 논문에서는 서론에서 연구의 중요성 및 가치를 밝히고 연구 분야의 선행 연구 현황 및 한계가 제시된 다음 연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본론에서는 사용 물질 및 실험기구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서술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시하며 마무리합니다. 이중 연구계획서에는 연구의 중요성 및 선행연구와 같은 논문의 서론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고 본론 내용에서 제시될 수 있는 연구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용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선행연구 논문을 참고하시면 서론 부분은 비교적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써야 하는 내용들은 모두 연구 논문이나 리뷰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매우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두세 개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 여러분들의 연구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쓰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논문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저는
수백 편의 논문을 읽으면서 연구 설계 방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연구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방법의 경우 충분한 연구 경험 및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연구 설계 방법입니다. 연구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저와 같은 초심자의 경우 주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정 분야의 내용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비유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연구 설계 방법이고 정말 많은 논문들이 이 설계 방법을 통해 나왔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제가 라면에 대한 실험을 하는 연구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라면의 면발을 쫄깃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던 도중 이웃나라에서 우동의 면발에 녹차가루를 넣었더니 면발이 부드럽고 쫄깃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동의 면발과 라면의 면발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녹차가루를 라면에 적용해보면 라면의 맛과 품질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가루뿐만 아니라 계피가루도 넣어보면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연구에서는 만능 물질이라고 평가받는 그래핀이 학계에 발표되자 이 그래핀을 리튬 이온 전지에 적용해보는 논문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리튬 산소 전지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등장하자 초기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대부분은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되었던 물질들을 리튬 산소 전지에 적용해보는 논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방법은 제가 연구 계획서를 쓸 때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그래핀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방법들을 다른 2차원 물질인 흑린에 적용하여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는 연구 설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라면에는 면발과 뜨거운 물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면발이 가장 맛있을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알아내는 연구는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정량적인 수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얼마나 좋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밝혔는지가 연구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함께 사용되어 기존에 사용되었던 물질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최적화하는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의 경우 연구 지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설계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라면의 면발은 뜨거운 물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풀려야 더 맛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학 분야의 전공 지식에는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지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국물을 매우 높은 농도로 만들 수 있는 스프를 사용하면 라면 국물의 끓는 점이 크게 높아져 라면의 면발을 더욱 맛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리튬 산소 전지에서 유기용매의 CH 결합이 있을 경우 부반응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매의 모든 CH 결합을 CF 결합으로 바꾼 물질을 도입하여 전지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 계획서, 서론과 본론을 쓰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은 전부 저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연구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였지만 이 예시가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직접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보여드리며 설명하는 연구계획서 영상을 추가로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계획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고민하셔서 만족스러운 연구계획서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